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6%, 그리고 코스닥은 0.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이 2024년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금융투자 차익 실현, 그 다음에는 기관들 차익 실현, 그 이후에는 또 외국인들이 쭉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이렇게 반등해 가지고 있는데, 주식시장 주변 일어나고 있는 소식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중동 전쟁이 확산될 것이라는 거, 또 중국 침체가 뭐 길어지고 이미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왔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긴축이 좀 더 길어질 것이고, 또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인하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참 분위기가 험악하죠. 이거는 지금 시장이 하락했다는 거와 관련된 어떤 시장의 재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돈의 흐름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아래쪽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의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에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은 다 때려 팔고 도망가야죠. 그게 정상이다 아닙니까? 세상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중동 지역도 계속 전쟁이 확산될 것 같죠. 그리고 중국 정말로 게임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언제 한다고요? 계속 금리를 높게 끌고 가면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뭐 전부 다 좋은 뉴스 하나도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도 계속 까불고 있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팔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렇죠. 동네 흐름과 나오는 뉴스는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사고 있고요. 조금 멀리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2022년 한 중반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했을 때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 뭐 예전에 비한다면 이 정도 매수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돈의 흐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런 겁니다. 이 주식이란 것을, 없던 것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없던 것을 정말로 새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 거 뭐 이익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 주식 시장은 새로운 것을 못 만든다, 그런 생각이라면, 주식은 내가 들고 있거나 상대방이 들고 있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있는 주식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식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뺏으려고 그러면 이 상대방이 좀 팔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시장에는 만약에 이게 기관이다 그러면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내보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들고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뉴스 많이 만들어서, 예전에 2차 전지처럼 말입니다. 만들어서 막 사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 조작이 그 어느 것보다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렇게 본다더라도 불안불안하죠. 외국인들이 실제 좀 팔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물량은 늘려가고 있죠. 또 멀리 본다더라도 외국인들은 출세적으로 볼 때 물량은 늘려가고 있고, 좀 더 길게 본다더라도 지금 물량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좀 더 많이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 상황이다 입니까? 그러면은 이 돈을 많이 가진 매지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오르는 겁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중국에서 이번에 경기 부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국이다라고 보면, 그동안 중국의 기업들이 있을 때는 각 개별 이 기업들이 돈을 벌면 중국으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개별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서 지금 돈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 간 국가가 인도라면 인도로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기업이
인도로 가버리면 인도는 돈이 들어가고 이제 중국은 돈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 때문에 가져갔던 돈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돈이 빠져나가면 구멍이 숭숭숭숭 납니다. 그러면은 이 구멍이 난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메꿔준단 말은 이렇게 직업 준비율을 인한다든지 그 중국 정부에서 돈을 푼단 말이에요. 돈을 풀어서 이 구멍 난 것을 갖다가 메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워줘야 돼요. 메워줘야 견디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메워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그 망하는 거죠. 파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 좋지 않은 뉴스 많이 듣죠. 일가족이 어떻게 됐니? 뭐 어떻게 됐니? 돈 때문에 어떻게 됐니? 자살했니? 뭐 그런 소리 듣는데 사람이 정말로 막다른 길에 딱 도달하게 되면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칼 들고 뛰어가는 거죠. 대통령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냥. 중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전체 칼 들고 다 뛰어가면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명 뛰어오는 건 막을 수 있어도 우르르 뛰어가면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가고 빠져나가는데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러면 저렇게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은 뭐 여러 번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게 우리 현재 중국 뭐 디스카운트 뭐 이런 이야기하는 요인들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좀 과장된 측면도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뭐 때문에 과장됐냐? 이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추정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미친 짓을 해서 지금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 하나하고 하나는 이 자본시장의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욕. 자본시장도 못된 놈들이 엄청 많아서 머리를 최대한 굴려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뭐 어려운 용어죠. ALS, DLS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저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제 소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면 일회사 상품처럼 파생 상품을 우리나라만 만들었겠어요? 미국도 많이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많이 만들었겠죠. 그런 회사들 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 소설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일회사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일회사를 어떤 회사에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일회사 만들어보고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회사를 한다면 솔직히 난 일회사 발행할 것 같아요. 진짜로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일회사를 만들면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요. 뭘 버냐면 수수료 받습니다. 수수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거 직원도 월급 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럼 ELS를 발행하면 돈이 모인다 아닙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그 지수 연계면 그 지수에 투자하니 많이 뭐 이렇게 되는데 꼭 지수에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금을 받아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지수에 그러니까 홍콩 ELS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홍콩 ELS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겁니다. 이 시장이 있는데 지금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오르면 떨어지면 이렇게 경우를 정해가지고 만약에 이 이하로 떨어지면 그 원금을 못 돌려준다.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빌린 입장에서는 일단 그 돈을 일해서 발행을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실컷 써먹다 이 말이에요. 실컷 뭐 상품 투자도 되고 지가 써먹도 되고 써먹다 이 말이에요. 그 써먹고 난 다음에 이제 요때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만기가 점점 다가온다 아닙니까? 만기가 점점 다가오죠. 그럼 만기가 다가왔을 때 이걸 갖다가 안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안 주는 방법은 이 우리가 기초 자산으로 삼았던 자산이 이만큼 떨어지면 땡가모도 되거든. 땡가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좋겠죠.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야씨 장난치지 마라. 뭐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홍콩 시장이 얼마나 큰데 니 하나가 나서서 홍콩 주식 시장을 저렇게 하락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저는 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이다, 한 명이다. 그런데 이 여러 상품은 계속 발행이 가능합니다. 뭐 언제든지 만들 수, 지금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홍콩 증시가 고점이 되던 시기에,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홍콩 증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네, 홍콩 증시. 홍콩 증시가 언제든지 발행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홍콩 증시가 이 사상 최고다고 하는 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내만 이래서 상품을 발행하겠네 이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회사도, 일본에 있는 회사도, 독일에 있는 회사도, 영국에 있는 회사도, 어느 회사도 다 이래서 상품을 만들고 같은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거냐면 다른 거 없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지 뭐 그대로 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하로 떨어지면 돈 안 준다 이런 같은 조건을 건다고요. 그럼 나는 이때 나도 덩달아 발행을 하는 기지. 그래 발행을 해서 돈 끌어 모읍니다. 끌어 모아서 그냥 내 실컷 써먹어요. 그 돈.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실컷 이 돈 다 써먹고 노는 거야. 실컷 놀고. 나중에 원금가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겠죠.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하고 똑같은 지금 처지에 처한 놈들이 많거든. 그러면은 얘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맞아떨어지죠. 그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홍콩 지금쯤 ELS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ELS 녹인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개별 종목으로 치면 그 종목의 공매도가 성행합니다. 어떤 국가 지금 중국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개 망할 것 같은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시장을 가지고 ELS 상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또 우리 한국 ELS 시장 만기가 도래. 만기는 물론 조기 상환도 있고 하지만은 뭐 있겠지요. 그러면은 한국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공매도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수를 깔아뭉켜 본다 이 말입니다. 내만 깔아뭉켰느냐? 나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 다른 놈들이 깔아뭉켜 줍니다. 왜? 다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하나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모이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해관계가 동일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지수 고점에서 특히 발행되는 이 ELS는 이건 이해관계가 똑같아요. 이때는 그냥 써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점이 아니라 지금 발행한다. 이래서 상품이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래서 상품 발행할 때는 어떠냐? 이때는 나쁜 뉴스를 많이 퍼뜨려야 이거 돈을 땡겨 먹고 하겠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 좋다는 뉴스들이 엄청 나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고 중국이 잘 될 거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대중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래서 상품을 만들기 쉽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는 정직하게 해볼 수 있어요. 이 기간 말고 중간중간에 이래서 상품을 내가 만든다. 이거는 그냥 정직하게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히나 요 구간에서 발행을 한다 하면 그냥 나는 최대한 발행해먹고 배터리 써볼 겁니다. 배터리 써도 나는 깜빵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 뭐 그냥 누가 손해인데 떼이는 놈만 손해가 되겠죠. 이거는 제 소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맞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안 좋다는 뉴스 나오는 게 정말로 중국이 안 좋아서 나오는 거 있어요. 물론 뭐 이건 카페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게요. 그리고 그와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이 홍콩 중국 관련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놈들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이익을 보는 놈들은 더 떨어져야 이익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콩 중국 공매도 때려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 중국 시장 언제 오르느냐? 중국에서 백날 경기 부양해도 안 오릅니다. 이거는 파생시장 탐욕과 관계된 거예요. 이면은행에서 돈 풀고 당연히 몇 가야죠. 회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풀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왜? 이게 그 시간이 흐르면 만기 기간이 지나거든. 하나하나 지금 파산 나거든. 빵빵빵빵. 돈대가 묻는다니까. 확정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이래서 만기 뭐 돈 돌려달라고 뭐 울고불고 해도 도장 찍은 게 있는데 수료가 다 되면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탁탁 합법적으로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전에 이때 고점 부근에서 발행된 ELS 상품들이 하나하나 이제 녹인 구간에 진입해서 돈 탁탁 떼먹고 하나씩 정리되면 시간이 흐르면 그냥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홍콩 1S가 뭐 저렇게 망하니 많이 하면 지금은 좀 여건 봤다가 사실은 뭐 어떤 기술적으로 볼 때 홍콩 정치 사야죠. 중국 사야 됩니다. 뭐 중국이 뭐 완전 망할 것 같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서 뭐 중국 물론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은 지금 자본시장의 탐욕과 연관되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 지금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더라도 하락이 좀 과한 측면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서 사기 쳐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 낳은 괴물입니다. 파생상품이 탐욕이 가진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늘 권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카페에서 선물과 옵션 이런 파생상품 이야기도 안 꺼냅니다. 뭐 공매도 한입 이런 이야기도 절대 꺼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권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정석 투자라고 그렇게 늘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왜 모르는데 은행 가서 가입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우리나라만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벌어요. 제가 진짜 자본가고 뭐 이래서 아씨 모르겠다. 양심이 없는 놈이다. 인생 한번 태어났는데 크게 한턱 쳐먹고 뭐 실컷 뭐 쓰다 죽어야지 하면 그냥 과감하게 내 능력 못 된다 그러면 이래서 같은 거 발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된다 그러면은 실컷 발행해 먹고 갚으지 뭐 합법적으로 다 돈 땡가 물 수 있는데 왜 못해요? 참 세상 참 욕심 너무 과해도 문제고. 자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일부 좀 사고 있다. 시장은 좋지 않아도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는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몇 개 안 돼요. 듣다 봅시다. LG전자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요. 신한지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조금 지금 매수도 됐죠? 좋죠. 이거 좀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뭐 텀이 길진 않아요 보니까 그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텀이 길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전고점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매수합니까? 이거는 이제 버스가 떠난 겁니다. 에코프로 아이고 이거는 안 됩니다. 에코프로는 큰일 나요. 이거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거품이 좀 과했죠. 예전에 보면 이 작전주잖아요. 작전주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 급등주 이런 거 안 봅니까? 뭐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 아닙니까? 눌림 뭐 물량 테스트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오르기 전에 급락하니 이런 거 많이 본다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하락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락의 시작. 이 빨간 동그라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관들이 그럼 왜 사냐? 기관들은 살 수 있죠. 지도는 아니니까. 연기금에서 샀니? 뭐 어떤 기관에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사니 많이 그걸 왜 생각합니까? 그거는 지도는 아니라니까 걔들이 지 개인 돈이겠어요? 멀리 보고 나눠봐도 상관없어. 수익날 에코프로 사놓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수익 나든지 그때까지 나눠보면 돼요. 결과적으로 수익 낼 수도 있어요. 지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럼 기관들은 왜 들어가냐라고 때려치길 놈 새끼 물어봐도 기관들은 뭐예요? 비중을 좀 적절히 나눌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고점인 건 맞다 하지만 이자전지도 포트에 좀 넣어놔야 된다. 앞으로 전기차도 많이 넣을 거고 각 자동차 회사에서 내연기관 뭐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방향이 2차 전지 아니겠느냐. 그럼 이거 우리 그 펀드에 포트폴리오로 좀 담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래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도는 아니니까 그래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지도 가지고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도 하나 마이크론도 안 되겠죠. 지금 많이 올랐죠. 그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뭐 오늘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고 대충 뭐 중국 이래서 이런 이야기 좀 하다 그랬는데 중국 자체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파생 상품의 탐욕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이래 독재로 가도 문제가 있고요.
이 자본주의 쪽도 너무 이래 가다 보면 탐욕의 극치를 가다 보면 별 희한한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좀 생각으로는 우리도 우리 국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냐면 지금 우리 그 제조업들 우리나라 이 제조업들이 있죠. 나는 금융을 잘 모르겠고 금융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기 쳐먹는 거네? 그렇죠. 금융은 다 사기 쳐먹는 거예요. 심리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을 빼들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 조작이고 나쁜 짓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금융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만든 이 제조업들 있죠. 이 금융 기법으로 IMF 때처럼 틀려버립니다. 뺏겨버린다니까. 이게 회사 주식을 갖다가 한국 시장에 공매도 들어와 빡빡 때려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만든 것을 우리 그 기업들 있죠. 내부 총질을 하니까 이게 미친놈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힘들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키워 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금융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면 뺏겨버린다니까.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거 빼들어서 본사를 이전해버려 미국 상장시켜버리고 빼들어가 한국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을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국민들의 금융 뭐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전 국민이 그냥 우리가 수능 칠 때 뭐 문과 가려면 국어 뭐 탐구 과목 하나 보고 이과 가려면 뭐 수학 보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필수 과목으로 경제를 갖다가 하나 옮겨서 뭐 경제를 좀 세분화시켜서 주식 채권 뭐 쫙 이렇게 해가지고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그냥 금융을 무조건 시험 쳐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좀 빼꼼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금융을 만들어내겠죠. 참 파생 상품 장문질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